여기가 대체 어디인가? 너는 대체 무엇이냐? 푸른 야수, 붉은 왕실 여러분, 혹시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로부터 기적처럼 구원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조선의 대군 이율림의 이야기랍니다.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심장이 칼날에 꿰뚫린 채 차가운 땅에 버려졌던 그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이율. 님의 몸은 이미 생명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축축하고 끈적한 검붉은 피가 그의 몸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어두운 흙을 깊숙이 적시면서 그가 살아있었다는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리고 있었답니다. 심장을 무자비하게 꿰뚫은 칼날은 여전히 그의 몸에 박혀서 끔찍한 고통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시야는 이미 희미해져서 점차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었고요. 눈앞의 흐릿한 세상이 마치 물감처럼 번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조선의 대군이었던 화려했던 과거가 영모라는 단 하나의 거짓된 죄목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고 잔인하게 끝나는 듯 보였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소용돌이쳤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힘없이 쓰러져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고 기묘한 일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피 속에 잠겨있던 의식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들리고 이내 흐릿하게나마 빛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폐부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듯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격렬한 고통이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밀려왔어요. 이율림은 자신도 모르게 크윽하고 쉰 신음을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낯설고 꿉꿉한 숲의 냄새, 흙냄새, 그리고 어딘가 축축한 이끼 같은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고요. 그의 머리 위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은 푸른빛을 띠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 빛 아래로 거대하고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심장이 꿰뚫렸던 그 극심한 고통과는 또 다른 종류의 마치 몸의 모든 세포가 불타는 듯한 새로운 통증이 그를 덮쳐왔어요.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온몸이 터질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싶었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였어요. 너무나도 약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였죠. 간신히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어요. 눈앞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그를 굽어보고 있는 정체를 드러냈거든요. 엄청난 몸집에 마치 깊은 밤하늘처럼 푸른 빛을 띠는 피부를 가진 존재였어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이하고 섬뜩한 외모였죠. 그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경계에서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 괴물은 굵고 투박한 마치 나무줄기 같기도 한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손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작은 단지가 들려 있었고요. 단지 안의 액체는 어둡고 탁한 색이었는데 그 존재는 망설임 없이 그 단지를 이율림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어요. 흙 비린내와 함께 역하고 강한 약초, 냄새가 뒤섞인 액체가 억지로 그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자 이율림의 몸속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용광로가 그의 몸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꿰뚫렸을 때의 고통과는 또 다른, 이번에는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어요. 그의 혈관 속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고 모든 신경이 불꽃에 휩싸인 듯했죠. 이율림은 이를 악물고 신음하며 발버둥 쳤지만 아직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간신히 몸을 뒤척이는 정도였어요. 그의 몸이 고통으로 파르르 떨렸답니다. 하지만 그 기이한 괴물이 시선은 차갑도록 고요하고 무심해 보였어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그저 이율림의 몸부림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 괴물은 과연 자신을 이 끔찍한 죽음에서 건져낸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이려는 또 다른 함정 혹은 악마일까요? 이율림의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찬 눈빛 속에 죽음 직전까지 그를 몰아넣었던 조정의 검은 그림자들, 배신자들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대체 이 괴물은 누구이며 왜 하필 자신을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살려낸 것일까요?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생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기이한 푸른 괴물의 액체를 마신 후 이율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간 차갑고 끈적이는 액체는 그의 온몸을 순식간에 휘감았답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이 내장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고요. 동시에 얼음 칼날이 그의 살을 찢는 듯한 이중의 고통이 엄습했어요.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답니다. 온몸의 신경이 불타는 듯한 감각에 휩싸여서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고열이 순식간에 치솟아 그의 피부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식은 땀이 그의 온몸을 적셨답니다. 그의 상처는 더욱 격렬하게 아파왔고요. 마치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몸을 움츠리고 이를 악물었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고통의 절정 속에서 그의 몸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죽어가던 식물의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상처 입었던 근육세포들이 꿈틀거리며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답니다. 괴물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지켰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밤낮으로 그의 곁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답니다. 밤이 되면 숲속의 맹수들이 어둠을 틈타 다가오려 했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음산한 울음소리,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알 수 없는 짐승의 그림자가 이율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답니다. 그의 등골에는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어요. 그때마다 푸른 괴물은 짐승 같은 그러나 그 어떤 맹수보다도 더욱 압도적인 포효를 내질렀어요. 그 소리는 숲 전체를 흔들 정도로 엄청났어요.
모든 동물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답니다. 이율은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동시에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안도감도 느꼈죠.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한 위안을 받았답니다. 괴물은 숲속에서 이상한 열매와 알 수 없는 뿌리들을 캐와 이율에게 먹였어요. 며칠 밤낮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율은 괴물이 내미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붉고 푸른 기이한 색깔의 열매는 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었고 흙이 잔뜩 묻은 뿌리에서는 이상한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풀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어요. 처음엔 역겹고 낯선 맛에 정말 강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욱하고 토악질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괴물의 묵묵한 응시 앞에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는 애써 눈을 감고 그것들을 삼켰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것들은 그의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하고 기력을 되찾게 해주었답니다. 그의 몸에 남아있던 자상과 타박상들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어요. 마치 그의 몸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끝과 발끝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괴물이 가져다주는 음식들을 먹으며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겨우 손가락 하나를 까닥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팔을 들어 올리고 나중에는 상체를 일으켜 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괴물을 향한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그는 괴물이 어떤 존재인지 왜 자신을 돕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제 공포보다는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살아남겠다는 열망이 그의 눈빛 속에서 강하게 타올랐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이율은 겨우 갈라진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고 숲의 고요함 속으로 너무나 쉽게 스며들어 사라져버렸답니다. 괴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커다랗고 고요한 푸른 눈으로 이유를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답니다. 이율은 조심스럽게 괴물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괴물은 주로 밤에 활동했고 낮 동안에는 숲속 깊은 곳에 그늘진 바위 뒤나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답니다. 그의 푸른 피부는 달빛 아래 더욱 신비롭게 빛났어요. 마치 밤하늘의 별을 품은 것처럼 영롱하게 반짝이기도 했죠. 이따금씩 이유를 응시하는 고요한 눈은 마치 인간의 지성을 엿보이는 듯 했어요. 그는 그 눈빛에서 단순한 짐승의 본능이 아닌 무언가 깊은 사유와 슬픔을 읽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이율이 곁을 지킬 뿐이었어요. 그의 침묵은 때로는 위안이 되고 때로는 더욱 큰 미스터리로 다가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율은 이제 몸을 완전히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숲속을 거닐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낡은 끈 조각을 발견했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한낱 사냥꾼의 흔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정교한 매듭이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끈을 만져보았어요.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섬유의 감촉, 익숙한 듯 낯선 매듭에
형태가 그의 뇌리를 스쳤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숲의 고요함 속에 희미하게 스며든 인간의 발자국. 그것은 비록 흙먼지에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율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숙련된 추격대원들만이 남길 수 있는 발바닥 전체를 딛지 않고 앞꿈치로만 조심스럽게 이동한 흔적이었어요. 그것은 분명 조정이 추격대가 숲속 깊은 곳까지 자신을 쫓아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이율 자신도 느꼈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박동이었어요.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만 결국 그들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는 생각에 몸이 굳어버렸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묵묵히 지켜보는 푸른 괴물에게로 향했어요. 저 푸른 괴물은 과연 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존재일까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답니다. 조정의 추격은 이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빨랐어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숲 속 깊은 정적을 찢고 들어오는 소리들이 이율의 귓가를 거슬리게 했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았지만 곧 멀리서 말발굽이 땅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숲의 고요를 깨뜨리는 수색대원들의 거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찬 숲은 낮에도 어둑어둑했지만 이율의 심장은 어둠 속에서 더 격렬하게 울렁거렸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나무 뒤에 바짝 숨죽였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촉감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들은 기필코 나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오. 나를 죽이려 할 것이네. 이곳에 더 머무를 수는 없을 것 같소. 이율은 뱉어낸 말들이 숲속에서 허무하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입안은 바싹 말라붙어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답니다. 그의 눈동자는 쉼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푸른 괴물은 그의 불안한 시선을 말없이 응시하더니 마치 이율의 깊은 속마음을 읽어낸 듯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푸른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괴물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율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답니다. 그들은 이제 한 곳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숲의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은신처를 옮겨 다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낮에는 빽빽한 나뭇가지와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어둠이 깔린 밤에만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나날을 보냈어요. 한밤중의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스산한 바람 소리와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부추겼고 이율은 매 순간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피로와 긴장에 시달렸어요. 숲의 야생은 이율에게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환경이었어요.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밤의 한기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쪼그라드는 뱃속의 고통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어요. 어스름한 새벽녘 이슬 맺힌 나뭇잎으로 겨우 목을 축이며 허기를 달래는 것이 전부였답니다. 하지만 푸른 괴물의 존재 덕분에 그는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괴물은 가끔 숲에서 찾아낸 이름 모를 열매나 작고 재빠른
짐승들을 잡아 이율에게 내밀곤 했어요. 그 무미건조한 표정 속에서도 이율은 자신을 향한 어떤 보호 본능 같은 것을 엿볼 수 있었답니다. 이율은 괴물이 내민 음식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받아먹었지만 그럴 때마다 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생경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이율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기어코 현실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도 역시나 그들은 앙상한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스산한 소리만이 가득한 숲속에서 겨우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이율이 젖은 나뭇잎을 끌어모아 간이 침상을 만들고 있을 때였죠. 갑작스럽게 숲의 정막을 찢고 작은 추격대 무리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왔어요. 순간 공기조차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들은 바로 박승철이 이끄는 어영청 소속의 척후병들이었어요. 그들의 횃불 불빛이 이율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척후병들은 이율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훈련된 병사들처럼 일제히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었어요. 칼날이 횃불에 반사되어 번뜩이는 섬뜩한 빛은 이율이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성의 마찰음이 숲에 울려 퍼졌어요. 저기 있다. 역적 이율이다. 모두 붙잡아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척후병 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고 그 외침은 이율의 귓가에 끔찍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이율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며칠 밤낮 이어진 도피 생활로 인해 그의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답니다. 그는 눈앞의 그림자처럼 달려드는 척후병들을 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때였어요.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풀은 형체가 번개처럼 움직였답니다. 괴물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순식간에 추격대원들 사이로 달려들어 압도적인 원초적 힘으로 그들을 거침없이 날려버렸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해서 이율은 잠시 자신이 꿈을 꾸는 건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괴물의 주먹 한 방에 숲이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밟히는 땅이 깊게 울릴 정도의 엄청난 괴력이었어요. 척후병들은 이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답니다. 갑옷과 나무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숲에 난무했고 비명과 함께 병사들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거친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푸른 괴물의 손톱은 마치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칼날처럼 번뜩였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추격대원들의 몸에서 붉은 피가 튀어올랐어요. 그들의 처절한 비명이 숲의 밤을 갈랐고 그 소리는 이율의 귓속을 파고들어 온몸의 털을 쭈뼛 세우게 했답니다. 숲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피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들었어요. 그 잔혹하고도 소름 끼치도록 효율적인 전투 방식에 이율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징이라도 울리는 듯 격렬하게 고동쳤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답니다. 괴물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적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했어요. 푸른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오로지 사륙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율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은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과 동시에
더욱 깊어진 두려움을 안겨주었답니다. 저 괴물 같은 힘이 과연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자신 또한 그 푸른 괴물의 잔혹한 힘 앞에 무릎 꿇고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율의 불안감은 승리의 기쁨 대신 그 푸른 눈동자의 알 수 없는 깊이만큼이나 더욱 깊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는 차마 괴물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답니다. 괴물이 칼날 같은 손톱에 묻은 붉은 피를 무심하게 털어내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추격대와의 그 격렬했던 충돌 이후 이율은 푸른 괴물의 본성에 대해 정말 깊고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 괴물은 분명 잔혹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순간에는 정말이지 망설임 하나 없이 온몸을 내던졌어요. 핏물이 흥건했던 전투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을 때 이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답니다. 흙먼지와 비릿한 피 냄새가 콧속을 계속 맴돌았고요. 그는 괴물의 커다란 몸 옆에 조용히 앉아서 푸르스름한 피부에 새겨진 전투의 흔적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작은 긁힘들이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는 듯했죠. 이율은 문득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찡했어요. 그는 조용히 괴물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영의 존재가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짐승이라고만 생각하기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지능적이고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 느껴졌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괴물과 비언어적인 교감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눈빛과 작은 몸짓만으로도 괴물이 이율의 의도를 이해하는 듯한 순간들이 놀랍게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율이 목마르다는 듯 샘물을 가리키면 괴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먼저 걸음을 옮겨주었고요. 밤이 깊어져 쌀쌀한 기운이 감돌면 괴물은 마치 이율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그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와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곤 했어요. 그때마다 이율은 괴물의 커다란 눈동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거기서 어렴풋한 이해와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답니다. 그는 괴물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고 그 감정은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위안을 주었답니다. 동시에 이런 기이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자신의 처지의 깊은 불안감도 함께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숲속 한낮에 나른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땅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때였어요. 이율은 괴물의 옆에 앉아 작은 나뭇가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괴물의 몸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보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이율은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바라보았는데 분명히 푸른 피부 아래로 희미하게 빛나는 어떤 문양이 언뜻 스치는 것이었죠.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율은 조심스럽게 괴물의 팔을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푸른 피부는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웠어요. 섬광이 사라진 그 자리에 손가락 끝이 닿았을 때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 조각이 피부 속에 박혀 있었답니다. 마치 피부와 한 몸이 된 듯 자연스러웠지만
분명히 외부에서 박힌 것이었어요. 이율은 손끝으로 그 조각을 살살 쓸어보았어요. 표면은 매끄럽고 차가웠으며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이율은 숨을 헉 들이켰어요. 이 문양은 그는 예전에 왕실 도서관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고대 유물 도록에서나 볼 법한 그런 문양이었거든요. 수백 년 전 사라진 왕조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오래된 문양의 파편이 틀림없었어요. 이영의 존재가 단순한 짐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렬한 직감이 이율의 온몸을 꿰뚫었답니다. 그의 혼란은 한층 더 가중되었어요. 자신이 지금껏 괴물이라고 부르던 존재가 어쩌면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괴물은 이율의 행동을 말없이 그저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의 커다란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 조각을 만지는 이율이 손을 밀어내지도 않았답니다. 마치 만져보라고 허락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율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조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문양은 대체 무엇인 걸까요? 이율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고요. 이 기이한 조각과 괴물의 정체에 대한 그 의문을 파헤칠 시간도 없이 또다시 절체절명의 순간이 거짓말처럼 찾아왔답니다. 며칠간 그나마 유지되던 숲의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어요. 숲 전체를 에워싸는 듯한 대규모 추격대의 발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다가오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어영청 대장 박승철이 직접 이끄는 정예 병사들이었답니다.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번뜩이는 햇빛에 반사된 창날들이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숲을 포위하며 좁혀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박승철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숲의 모든 그림자들을 훑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추격전으로 인한 피로보다는 오히려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투구 아래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대열을 유지했어요. 이율 역적은 반드시 잡는다. 숨통을 끊어 놓아라. 한치의 땅도 남기지 말고 샅샅이 뒤져라. 그림자도 놓치지 마라. 박승철의 우렁찬 목소리가 숲속에 메아리 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잔혹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답니다. 이율은 절망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죠. 그의 눈은 푸른 괴물을 향했어요. 괴물은 박승철의 외침을 들었는지 아니면 병사들의 기척을 느꼈는지 몸을 움찔하더니 이율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 있었답니다. 병사들이 이율을 향해 포위망을 정말 촘촘하게 좁혀오자 괴물이 다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의 무자비한 힘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괴물은 마치 수십 년간 훈련받은 노련한 무인처럼 정확하고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병사들의 허점을 파고들며 이율을 보호했어요.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민첩하게 움직였고요. 휘두르는 병사들의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방패를 이용해 이율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냈답니다. 때로는 병사들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 서로에게 부딪히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단순히 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체스의 명인이
다음 수를 읽어내듯이 상황을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어와 회피를 선택하는 듯 보였어요. 병사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며 이유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그 행동에는 정말이지 깊고도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는 듯 했답니다. 이율은 괴물의 뒤를 따르면서도 그의 놀라운 변화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대체 이 괴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이율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는 진정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율의 머릿속은 더욱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키는 존재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괴물의 푸른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작은 불씨 같았답니다. 이율이 정신적인 교감을 정말 간절하게 시도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푸른 괴물의 거친 피부에 손을 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속삭였답니다. 너는 대체 누구니? 왜 날 도왔니? 무엇을 원하는 거니? 하는 물음들이 그의 의식 속에서 맴돌았어요. 푸른 괴물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맥박이 느껴지는 듯했고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숲속의 고요가 갑자기 깨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고 멀게 들렸던 소리였는데 점차 커지고 선명해졌답니다. 수많은 발소리가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들려왔어요. 마치 사냥감을 겹겹이 포위하듯 조여드는 추격대의 발소리가 온 숲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람을 타고 스며드는 횃불 연기에 매캐한 냄새가 이율의 코끝을 자극했고 차가운 숲 공기 속에서도 땀방울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도망쳐봤자 소용없었어.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수백 명의 어영청 대원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숲의 어둠을 헤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번쩍이는 갑옷과 칼날이 횃불 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번쩍였고 숲속 나무들 사이로 수많은 눈동자들이 자신을 응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들은 이율과 푸른 괴물이 숨어있던 은신처를 완전히 에워쌌어요. 철저하게 한치의 틈도 없이 말이에요. 마치 거대한 뱀이 먹잇감을 완전히 감싸듯 그들은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숲속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정적이 흐르는 순간 박승철 대장의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숲의 정적을 강하게 갈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쇠로 만든 채찍처럼 공기를 가르고 이율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답니다. 대군 이율,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내가 설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순순히 나와 죄를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감히 조정의 명을 어기고 도망친 죄는 물을 것이나 목숨은 부지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율의 심장은 마치 격렬하게 울리는 북처럼 세차게 두근거렸어요. 그의 온몸에 피가 거세게 몰려들었고 손은 자신도 모르게 꽉 주먹을 쥐었답니다. 횃불빛에 번뜩이며 그를 향해 겨누어져 있는 수많은 칼날들이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그 칼날 하나하나가 그의 목숨을 노리는 듯했고
그는 마치 사형대 위에 선 기분이었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푸른 괴물은 마치 이율의 불안감과 절망적인 감정을 읽기라도 한 듯 미동도 않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그의 앞에 나섰어요. 그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웅장했답니다. 녀석의 푸른 피부는 달빛 아래서 더욱 섬뜩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일렁이는 듯 보였어요. 녀석의 거대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고 서늘한 기운은 숲 전체를 압도하는 듯 했답니다. 병사들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몇몇 병사들은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답니다. 푸른 괴물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짐승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깊은 지성이 그 푸른 눈동자 안에 깃들어 있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는 마치 오랜 시간 연마된 사륙기계의 그것처럼 정교하고 계산되어 보였답니다. 녀석은 추격대의 대형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한눈에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수많은 병사들의 배치와 그들의 무장 상태 그리고 그 대형 속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듯 보였답니다. 녀석이 나를 보호하려는 건가? 아니, 저 눈빛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야. 마치 장수가 전장을 꿰뚫어 보듯 저건 정말 지성이 느껴졌어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푸른 괴물은 갑자기 움직였어요. 거대한 발톱이 휘둘러지는 순간 섬광처럼 빠르게 움직인 녀석의 몸짓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숲의 공기를 가르는 끔찍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발톱이 병사들을 덮치는 순간 비명과 함께 뼈 부러지는 소리가 숲을 뒤덮었어요. 으드득 으드득 하는 섬뜩한 소리가 이율이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터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첫 번째 희생자가 쓰러지고 뒤이어 다른 병사들이 녀석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답니다. 피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비명이 온 산을 울렸어요. 푸른 섬광과 함께 녀석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그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수십 명의 병사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답니다.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푸른 기운은 병사들을 마치 허수아비처럼 순식간에 날려버렸어요. 그들은 힘없이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히거나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피냄새, 비명소리, 그리고 절규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율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고 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답니다. 박승철 대장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녀석은 쓰러진 병사들을 밟아 뭉개고 자신을 향해 겨누어지는 칼날들을 그저 손쉽게 꺾어버렸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듯이 푸른 괴물은 추격대를 순식간에 짓밟았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은 질서 없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녀석이 마지막 병사를 쳐내는 순간이었답니다. 괴물의 푸른 피부 아래에서 마치 오래된 주술처럼 혹은 태고의 힘이 깨어나는 듯한 섬광이 강렬하게 번쩍였어요. 그 빛은 너무나 선명해서 숲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냈고 이율의 눈에
그 푸른 빛 속에서 하나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졌답니다. 그것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였어요. 바로 조선 왕실의 어자 뒤에 언제나 자리하던 병풍인 1월호 봉도에 숨겨진 오직 극소수의 왕족만이 알던 고대 문양이었죠. 태양과 달 그리고 5개의 봉우리와 물결이 어우러진 신비롭고 장엄한 그 문양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왕실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하는 아주 오래된 상징이었답니다. 저건 우리 왕실의 가장 깊은 비밀. 어떻게 저 괴물에게, 어떻게 저 문양이, 이효리의 심장이 마치 멎는 듯한 충격에 그는 숨을 헉 들이켰어요. 폐부가 차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섬뜩한 진실로 가득 찼어요. 푸른 괴물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이영의 존재가 조선 왕실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역사의 한 조각이라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답니다. 사투가 막 끝난 그 숲은 정말 싸늘한 침묵 속에 잠겨버렸어요. 숲바닥에는 장가지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짓밟힌 풀잎들 사이로 희미하게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쇠 비린내 같기도 하고 또 축축한 흙냄새 같기도 해서 이율의 속을 자꾸만 울렁이게 했어요. 하지만 이율의 시선은 그런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도 오직 푸른 괴물에게만 꼼짝없이 고정되었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맹렬히 추격하던 병사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녀석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거대한 몸을 조용히 웅크린 채 이율의 곁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율의 머릿속은 결코 조용하지 못했어요. 방금 눈앞에서 펼쳐졌던 그 섬광과 함께 나타났던 기이한 문양들이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그의 생각을 온통 지배했답니다.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녀석이 보여줬던 그 알 수 없는 힘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존재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내 몸에 새겨진 그 문양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이율은 숨을 고르며 아주 조심스럽게 괴물에게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그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파사삭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마치 이 고요한 숲을 깨트리는 유일한 소리처럼 크게 울렸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눈앞의 존재가 언제라도 다시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뭔가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고 있다는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가 말을 건네자 웅크리고 있던 괴물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유를 응시했어요. 그 움직임은 마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묵직하고 신비로웠답니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듯한 깊고도 오래된 빛이 섬광처럼 번뜩였어요. 그 눈동자는 마치 저 깊은 밤하늘의 별들을 모두 품고 있는 듯 너무나 깊고 아득했답니다.
이율은 그 시선에 압도당하는 듯 했어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이율의 질문에 녀석은 입을 열어 직접적인 언어로 답하는 대신 그의 의식 속으로 강력한 정신적 이미지와 함께 환영을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어 넣었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듯한, 동시에 뜨거운 불길이 휩싸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눈앞의 현실이 흐릿해지고 갑작스러운 현기증의 이율은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율의 눈앞에는 아득한 고대의 풍경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답니다. 그곳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뚫을 듯이 솟아 있었고 그 나무들의 잎사귀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흘러나왔어요. 공기 중에는 풀잎과 알 수 없는 꽃들의 향기가 섞여 있었고 맑고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와닿았답니다. 저 멀리에는 마치 구름 위에 지어진 듯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궁궐이 보였어요. 투명한 보석 같은 재료로 지어진 듯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지붕은 하늘에 닿을 듯이 아득하게 높았답니다. 그 궁궐의 가장 깊은 곳, 화려하게 장식된 왕자에는 위엄 있는 왕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왕을 지키듯 왕좌의 주위를 둘러선 것은 바로 푸른 형상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율 옆의 괴물과 같은 푸른 피부를 지녔지만 훨씬 더 인간적인 형상이었답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푸른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고귀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이 푸른 괴물이 눈빛처럼 깊고 오랜 지혜를 담고 있었죠. 환영은 이어졌어요. 평화로웠던 그곳에 왕실에 마치 먹구름처럼 밀려오는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들은 형체가 불분명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섬뜩한 냉기와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냈어요. 숲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그들의 그림자 아래서 시들어가는 듯 했죠. 이 검은 존재들은 왕실을 집요하게 위협했고 결국 푸른 수호자들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전투는 정말 처절했답니다. 푸른 수호자들은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용감하게 맞섰지만 검은 그림자들은 끝없이 밀려들었고 그들의 어둠은 모든 것을 잠식하려는 듯 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그리고 슬픔에 잠긴 수호자들의 마지막 숨결이 이율의 뇌리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푸른 존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그들의 푸른빛은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갔어요. 이윽고 모든 푸른 존재들이 거대한 봉인에 갇히는 장면으로 환영은 끝을 맺었답니다. 거대한 수정 기둥들이 땅에서 솟아나 그들을 에워쌌고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빛을 내며 그들을 영원히 가두는 듯 했어요. 그 봉인 속에서 푸른 수호자들의 마지막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들의 슬픔이 이율이 마음을 찢는 듯 했어요. 환영이 사라지자 이율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온몸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심장은 여전히 광기 어린 속도로 뛰어댔답니다. 눈앞은 흐릿했지만 방금 보았던 그 환영의 생생함은 마치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이 녀석이 바로 고대 왕실의 수호자이자 금지된 역사 속에 봉인되었던 이 영의 존재 중 하나임을 비로소 깨달았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율은 자신의 영모 사건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답니다. 자신을 역적으로 몰았던 배후, 세력인 검은 그림자가 바로 이 고대 비밀, 결사와 연관되어 있고 자신은 그들의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영의 존재들을 영원히 봉인하고 그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 아니면 이 조선 땅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거? 이 모든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조선의 뿌리 깊은 비밀이 서서히 너무나도 잔혹하게 베일을 벗고 있었답니다. 이율은 이 모든 진실의 무게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듯 했어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 엄청난 비밀 앞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은 혼란과 함께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율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혼란이나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숲속에서 푸른 괴물과의 진정한 교감을 통해 그 존재의 깊은 본성과 왕실에 대한 변치 않는 녀석의 충성심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차갑고 답답했던 공기가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배후,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의 심장을 뜨거운 불꽃처럼 활활 태웠어요. 잃어버린 명예와 가족의 평화, 그리고 왕실의 안녕을 되찾아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온몸을 휘감았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 알겠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해.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응징해야만 한다. 이율은 숲의 정적 속에서 나지막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그렇게 맹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피어난 확신과 함께 다가올 싸움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은 그의 굳은 결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푸른 괴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괴물은 이율의 결심을 완벽하게 이해한 듯 깊고 나지막한 울림을 냈어요. 그 소리에 숲바닥의 마른 낙엽들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죠. 이율은 망설임 없이 괴물의 거친 비늘에 손을 얹었어요. 차갑고 단단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답니다. 이제 녀석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율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숨겨진 길을 안내하는 고대의 수호자가 되어 주었어요. 두 존재는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어둠이 깔린 숲을 지나 한양을 향해 말없이 나아갔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밤길은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했어요. 숲의 깊은 정적은 점차 멀어지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양의 불빛과 낮은 웅성거림이 두 사람의 심장을 더욱 고동치게 했죠. 이율은 오랜만에 맡아보는 도시의 공기에서 미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성벽 근처에 다다르자 푸른 괴물은 재빠르게 고개를 숙여 어둠 속을 탐색하기 시작했답니다. 괴물은 마치 제 집처럼 왕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통로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성벽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모퉁이, 아무도 찾지 못할 오래된 돌틈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곳에 문양이 새겨진 작은 입구를 발견해냈죠.
그곳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법한 은밀한 곳이었답니다. 퀴퀴하고 습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지하 통로에서 불어오는 냉기가 이율의 온몸을 감쌌어요. 두 존재는 조심스럽게 그 비밀스러운 통로로 진입했어요. 발소리가 먹먹하게 울리는 고요함 속에서 푸른 괴물은 앞서 나가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눈으로 길을 찾아주었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좁은 통로의 벽에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천장의 거미줄과 곰팡이 낀 벽들이 과거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죠. 한참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마침내 그들은 자금성 아래에 위치한 고대 기록 보관소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철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녹슨 자물쇠와 함께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문은 마치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장벽처럼 느껴졌죠. 괴물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젖혔답니다. 낡고 오래된 쇳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동시에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들이 폭풍처럼 흩날렸어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답니다. 기록 보관소 안은 곰팡이와 낡은 종이가 뒤섞인 독특하고 습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차가운 돌바닥과 공기 중의 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죠. 괴물의 푸른 체액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공간을 비추자 끝없이 펼쳐진 서가들과 그 위에 쌓인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거미줄이 드리워진 고문서, 더미들, 그리고 희미한 광채를 내는 수정이나 달아해진 목각 인형 같은 고대 주술 도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수백 년간 봉인되어 있던 비밀 서고의 압도적인 분위기의 이율이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흥분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율은 괴물의 압도적인 지식과 힘을 빌려 고대 기록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장 오래된 듯 보이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자 손끝에 닿는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죠. 괴물은 이율의 곁에 앉아 그의 머리에 자신의 앞발을 살짝 대는 것으로 정신적인 연결을 시작했어요. 난해한 상형 문자나 복잡한 왕실, 암호들이 괴물의 능력을 통해 이율의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로 번개처럼 빠르게 전달되었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이미지들이었지만 그만큼 명확하고 정확하게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율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자신을 역적으로 몰았던 영모 사건의 전말이었죠. 누명을 썼던 그 악몽 같던 순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섬뜩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기에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배신했던 특정 인물들의 강교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리며 마치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히는 듯 했답니다. 이어서 조선 건국 이래 왕실을 좌우해 온 고대 비밀 결사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뒤틀어 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은 이율의 숨을 먹게 할 정도였답니다. 단순한 인간들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나아가 왕권을 농단하려 했던 검은 그림자의 음모 그리고 이영의 존재들 간의 오랜 전쟁이 어떻게 조선의 역사와 이 모든 사건들에 얽혀 있었는지 그 거대하고 복잡한 진실이 마치 거대한 직조물처럼 섬세하게 연결되어 이율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경악으로 흔들렸지만 머릿속이 온통 뒤엉키는 듯한 복잡함 속에서도 거대한 그림이 한 줄기 빛처럼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손끝이 저릿해오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어요. 한양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고대 기록 보관소 안에서는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율은 낡은 두루마리를 든 채 숨을 헐떡였죠.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서고를 가득 메운 고문서들을 바라보았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복수심을 넘어선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사랑하는 가족의 평화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되찾겠다는 굳건한 사명감이 그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어요. 희미한 푸른 빛이 고문서 위를 비추며 그가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밝히는 듯 했어요. 이제 이 모든 거대한 음모의 정점에 설 순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모든 진실이 마치 오래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자 이율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푸른 괴물의 그 압도적인 힘과 함께 고대 기록을 통해 끈질기게 파헤쳐진 왕실의 과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이제 그는 자신을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배후 세력의 우두머리 바로 그 검은 그림자와 마침내 대면하게 되었답니다. 어전 회의장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묵직한 목재 기둥들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회의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죠. 신하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가운데 이율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증거들을 단단한 나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대체 이 모든 음모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폐하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만하고 고대 비밀 결사를 교묘하게 조종했으며 심지어는 이영의 존재들까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려 했던 당신의 죄는 결코 하늘도 땅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폐하. 이율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어요.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검은 그림자를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이율과 검은 그림자에게로 향했어요. 탁자 위에는 수많은 고문서와 그림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대 문양이 새겨진 조각들이 놓여 있었죠. 이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나갔답니다. 그의 설명을 듣던 신하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혼란과 경악이 뒤섞이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후후, 어리석고 순진한 대군이여. 감히 천년의 역사를 거스르려 하다니 너무나도 가소롭구나. 검은 그림자는 이율의 말을 비웃듯이 낮게 음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와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율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억누르지 못한 당혹감과 초조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율은 똑똑히 보았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전 회의장의 굳건한 문들이 마치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답니다. 두꺼운 나무 파편들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먼지를 뿌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문이 부서진 자리에는 거대하고 푸른 형체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바로 푸른 괴물이었어요. 녀석의 등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회의장 안의 묵직한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고 모든 신하들은 경악하여 저마다 입을 틀어막거나 의자에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답니다. 어떤 신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정적을 더욱 날카롭게 찢었어요. 괴물의 푸른 피부는 마치 깊은 바다의 색을 닮은 듯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 위로는 고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이제는 잊힌 문양들이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답니다. 그 문양들은 이율이 탁자 위에 놓았던 오래된 문서 속에 그림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녀석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고 마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잊힌 역사의 진실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듯했죠. 이율은 푸른 괴물의 존재야말로 이 모든 음모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울렸답니다. 고대의 비밀 결사가 어떻게 탐욕스럽게 왕권을 농단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영의 존재들을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이 푸른 괴물이 존재와 함께 만천하에 드러났답니다. 더 이상 검은 그림자는 그 어떤 변명도 부정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는 마지막 남은 허세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결국 검은 그림자의 음모는 완전히 좌절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왕실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여 붙잡혔어요. 그의 눈빛은 마지막까지 이유를 향해 형용한 원망을 뿜어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답니다. 이율은 이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진정한 왕실의 수호자로 당당하게 거듭났어요.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중대한 선택이 남아 있었답니다. 바로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푸른 괴물의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죠. 이영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지 아니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 전설 속 이야기로만 남길 것인지 결정해야 했답니다. 그의 시선은 푸른 괴물에게로 향했어요. 거대한 괴물은 이유를 향해 고요하게 서 있었고 녀석의 깊은 눈빛은 마치 이율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 어떠한 조급함도 없이 평화로웠답니다. 이율은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혼돈과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의 얼굴과 동시에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괴물은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어떤 인간보다도 순수하고 충직했으며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죠. 이율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과 음모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천천히 푸른 괴물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결국 이율은 괴물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답니다. 그의 선언은 온 나라에 울려 퍼졌고 처음에는 큰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율의 진심 어린 설명과 괴물이 보여준 평화로운 모습에 백성들은 점차 마음을 열어갔어요. 괴물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미지의 존재가 아니었죠. 조선은 그렇게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고
이율은 그 변화에 가장 선봉에 서게 되었답니다. 푸른 괴물의 존재는 영원히 기록되어 왕실의 새로운 수호자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역사에 길이 남았어요. 조선의 백성들은 이영의 존재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이전과는 다른 더욱 풍요롭고 지혜로운 시대를 열어갔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조선 왕실의 비밀과 이영의 존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향한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